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해야 쓰겄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당신이 결혼하려면 이란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1인 가구들은 60%가 앞으로도 혼자 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이 비혼은 새롭거나 드문 현상이 아니라는데요. 결혼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라는 이들의 이야기를 홍민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우리 사회 1인 가구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최근 점점 자발적인 1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대에 남자들이 혼자 사는 경우가 늘면서 남녀 1인 가구의 비중이 반반 수준까지 왔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네 탓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얘기할 거는 결혼 정년기. 그래프에서 이렇게 보여주다시피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게 8세가량 늦어졌다는 건데, 사실 이 그래프는 엄청나게 많은 해석이 가능한 그래프예요. 팩트는 일단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도 그렇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세가 되면 정말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결혼 비용. 이거는 일단 한숨이 좀 나오죠. 그냥 아무것도 안 봐도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2021년 3월 기준인데 결혼 평균 비용이 2억 3천만 원, 그중 주택비만 1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 얼마입니까? 청약으로 대출로 평생 내야 되는데 거기다 폭등했죠.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주변에 가격이 올랐다는 집들이 꽤 많아요. 저희 집도 3억짜리가 8억 됐습니다. 최근 5년 사이에. 근데 이게 집 한 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번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부동산 정책 이야기할 건 아니니까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요. 성인 남녀가 만나보니 너무 좋아. 그래서 결혼하려고 해. 그래도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어찌어찌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할 수도 없어요. 내 집 마련은 아니더라도 전세 2년에 한 번씩 옮기면서 애 교육 문제도 있죠. 직장 출퇴근 문제도 있죠. 전세 옮기다 보면 점점 좁은 데로 가고 점점 시외로 갑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결혼 비용 하면 예식장이니 밥값이니 버스 대전이니 그런 거 따지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 누가 그런 거 얘기하나요? 그건 집값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찾는 게 사랑만 가지고 찾는 시대는 진즉부터 옛말이 된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물량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다만 지금처럼 단기간에 상황이 나빠지게 된 데에는 임대차 3법과 세제 등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조태원 기자가 계속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근 고층 아파트로 변해버린 마포 일대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만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세난은 최근에 등장한 말이 아닙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전세값이 폭등하면서 돈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비극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달 내는 돈이 없어 집을 빌리는 사람에게 유리한 형태인 전세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임대차 주택입니다. 하지만 고도 성장기가 지난 뒤엔 낮아진 금리 등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전세는 조금씩 사라지는 추세가 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건 다름 아닌 임대차 3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밀어붙인 정책이지만 오히려 물량을 줄여 가격 폭등을 불러오는 부정적 측면이 도드라지는 모습입니다. 강화 일변도인 세제 정책도 전세 종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면서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에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또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가속화되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서 경쟁적으로 희소 가치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은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전세 대책은 호텔 전세로 비웃음을 샀던 지난해 11월 대책이 전부입니다. 심각한 전세난은 주택 매수 심리를 부추겨 전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부가 정책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전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 세 번째, 결혼 상대자 조건. 이게 조사 기간마다 다른데
대강 여러 자료를 취합해 보면 남자는 외모, 직업, 집안 환경, 학력, 성격 순이고 여자는 직업, 연봉, 키, 학력, 경제력. 경제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직장만 여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겠고 시댁의 경제력과 시부모의 노후입니다. 사실 이것도 엄청 할 말이 많은데 뭐 이거는 또 기회가 있으면 차차 하기로 하고 이걸 좀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남자는 사실 외모가 99%예요. 예상하셨겠지만 이 아저씨가 아까부터 멘트가 상당히 거슬리네. 근데 그게 여성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외모가 아닙니다. 외모라는 것이 호감 가고 매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남자가 콩깍지 씌우는 데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자들의 관점이 아니니까 여성분들은 주변 여자분들에게 물어보시지 마시고 주변 남자분들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른 건 외모가 괜찮으면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요즘 조금 달라진 건 집안 환경 보는 거죠. 이게 그 여성분이 그 가족과 사이가 안 좋으면 대외적인 성격과 결혼하기 전의 성격, 보여지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거 보고 결혼을 포기하는 분들이 꽤 있다 그래요. 일단 잘 기억해야겠죠. 남자에 비해 여자는 좀 구체적이죠. 일단 직업, 연봉, 경제력 이 세 개는 비슷하면서도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저 세 가지라는 거. 많은 기사를 찾아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봤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우선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두텁고 커져버렸습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분명합니다. 20대 초반에 만나 생각을 공유하고 연애도 하고 적정 시기에 결혼하고 순탄하게 가정을 꾸리고 이게 지금에 와서는 우리네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주저앉으면 그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더 준비하고 결혼에 대해 더 준비하고 평생 벌어도 메꿔지지 않는 이 돈을 차라리 나에게 쓰고자 하고 결혼 한 번으로 인생에 뭐 몇십 년 노력을 앞당기거나 팔자가 좀 펴보겠다거나 그런 삶을 꿈꾸기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욕할 게 사실 없다는 거죠. 여성들은요 20대 때쯤에 덥석 결혼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내다 보면 누구는 누구 잘 만나서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입고 다니는데 나는 맨날 이래. 여기서부터 압박을 엄청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나서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좀 헤아려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잠깐 딴 데로 세봤습니다. 자, 단언컨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분명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배우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운 좋게 만나서 요행히 사는 게 훨씬 희박한 확률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둘이 하는 것이고 집안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 눈에 그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을 지치게 하면 상대방은 이겨낼 힘을 잃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